루시드 드림 와일드를 시도할 때 가장 중요한 팁 중 하나인 상상하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루시드 드림 방법편을 정리하면서 이 상상하기 방법이 가장 정리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데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며 수차례 글을 적고 지우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방법이 루시드 드림 와일드를 성공하는데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루시드 드림 와일드를 시도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과도기에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시는 분들, 꿈을 잘 못 꾸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듣고 시도하면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상상하기 방법이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시드 드림 와일드의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과도기 이후에 어둠만 바라보고 있는 그때 상상하기 방법을 통해서 눈앞에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상하기는 눈앞에 그 형상화를 직접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내가 만드는 인위적인 형상화와 아무 생각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무의식적인 형상화 둘 다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루시드 드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상상은 생각을 넓혀주고 상황 인지 능력을, 그리고 공간 인지 능력을 높여줍니다. 이것 외에도 도움이 되는 게 많겠지만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의 공간의 평면도를 한순간에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내게 주어진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마인드맵을 머릿속에 한 번에 그려내서 문제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해결해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의 도면을 보고 그 도면을 내 머릿속으로 실체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꿈을 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상하기 방법은 내 무의식을 탐색하는 행위와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을 꾸는 방법편에서 제가 언급했던 2번 눈뜨기 방법 또한 이 상상하기 방법과 비슷합니다. 내 시야를 넓게 넓힘으로써 내 의식을 확장시키고 넓은 곳을 바라보고 의식을 깨우는 것이죠. 상상하기는 그렇게 확장시킨 의식을 형상화해서 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겠지만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천천히 따라해보고 일상생활에서 시도하고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형상화에 대한 감각을 직접 느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상상 유체 이탈하기. 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공간 안에 있습니다. 컴퓨터방, 거실, 침실, 버스안 등등. 그렇다면 현재 내가 유체 이탈을 해서 다른 곳에서 내가 있는 공간을 바라본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천장에서 내가 있는 곳을 내려다보면 어떤 모습이겠다, 그런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그려봅니다. 그리고 땅 밑에서 봤을 때, 대각선 위에서 봤을 때 다양한 각도에서 보이는 시야를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려보는 겁니다. 내 의식이 유체 이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내가 있는 공간을 날아다니며 방안을 바라본다고 상상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있는 공간을 상상해 보셨다면 그 다음은 내가 자주 가는 장소도 상상해 봅니다. 내가 지금 집에 있다면 학교나 직장에 있다면 집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내 방안을 자세히 상상했다가 거실을 상상해 봤다가 집에 어머니가 계시다면 어머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려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학교나 직장에 있지만 유체 이탈로 집으로 순간이동을 해서 집을 내가 직접 바라본다라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려보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 물건 만들기. 이 방법은 꿈에서 리얼리티 체크를 하거나 꿈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으론 실제 손을 펼쳐놓고 그 위에 지우개가 있다고 상상을 하며 지우개를 머릿속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실제로 내 손 위에 지우개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 형상화를 시켜보고 그 지우개가 올려져 있는 감각도 상상을 통해 느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힘드시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물건을 바라보고 그 물건을 한쪽으로 치워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사라진 그 원래 자리를 바라보며 그 물건의 형상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연습하면 감각을 익히기가 편하실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방법, 상상한 형상 바라보기.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루시드 드리머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한 형상을 직접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초상적인 부분이라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상상한 형상을 바라보기 위해선 몸을 이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잡생각을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너무 피곤해서 잠이 오려고 할 때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건 당연히 형상화한 것을 보기 위해선 눈을 감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눈을 감은 뒤 눈으로 앞을 보려고 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눈앞의 형상을 가볍게, 멍하니, 몽롱하게, 편하게 바라본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의 감각을 머리로도 가져가 보고 뒤통수 쪽으로도 가져가 보고 정수리 쪽으로도 가져가 보는 겁니다. 이 시선의 감각을 좀 더 자세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바라보는 시선은 내 뒤통수, 내 뒤쪽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나는 눈앞에 있는 음영과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시선과 바라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선은 내 눈이 가리키는 방향을 시선이라고 하고 바라보는 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방향입니다. 예시를 한 가지 들자면 나는 앞에 시선을 두고 있고 얼굴도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식한다면 시선은 앞을 향해 있어도 옆을 의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 시선의 감각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었고 이렇게 기분을 느끼시다 보면 내 시선의 감각을 머리 쪽으로 가져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부턴 내 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감각을 내 머리와 뇌에 집중을 하며 내 시선의 시작이 내 머리에서 시작을 한다고 느끼시며 앞에 있는 음영이나 어두움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해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음영이나 형상들이 앞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으로
멍하니 바라보고 천천히 머릿속으로 상상을 그려보는 겁니다. 처음엔 바로 그 상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이 이완이 덜 됐거나 바라보는 시야의 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 성공할 때까지 지금 설명드린 감각을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느낌을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팁을 추가로 드리자면, 형상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내 뒤통수나 내 정수리, 그리고 이마 중앙에 감각을 집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형상화는 잠자기 전 이완했을 때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정말 너무 피곤해서 잠이 쏟아질 때 그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상상하기를 성공했을 때의 감각과 기분에 대해 경험담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